알겠습니다. 파트 2의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35,000자 이상의 한국어 소설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생성된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 박은혜 여사는 빛바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잿빛 하늘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5년 전 오늘 그녀의 남편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딸은 각자의 삶에 치여 이런 날이면 의례적인 안부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대신하곤 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열정을 바쳤던 그녀였지만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갑작스러운 적막감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손주들 재롱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으나 그마저도 1년에 2번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부였다. 견딜 수 없는 무료함에 이끌려 발을 들인 곳이 동네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수업이었다. 어머님, 여기 좋아요 버튼 한번 가볍게 눌러보세요. 다른 분 글에 공감한다는 의미랍니다. 27의 젊은 강사 최수연 씨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상냥했다. 박 여사에게 스마트폰 화면 속 빼곡한 기호들은 외계어나 다름없었지만 뒤늦게나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메마른 일상의 한 줄기 소나기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최 강사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이라는 신세계를 탐험하던 중이었다.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다 우연히 한 남자의 프로필 사진에 시선이 벗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 자신을 유명 건축계에서 은퇴한 강지훈이라고 소개한 그의 페이지에는 고풍스러운 유럽 건축물 사진과 함께 깊이 있는 감성적인 글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동안 그의 프로필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젊은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밤새 시를 읽고 토론하던 아련한 감성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화면 하단의 친구 신청 버튼 앞에서 수없이 망설이다.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강지훈 님이 회원님의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라는 작은 알림창이 떴을 때 박 여사의 잊고 지냈던 심장이 오랜만에 세차게 요동쳤다. 그날 저녁 기다렸다는 듯 강지훈에게서 첫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님의 프로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이끌려 친구 신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이신가요? 올리신 글에서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서요. 박 여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프로필에는 이름과 나이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는데 마치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그가 신기하기만 했다. 네, 평생 아이들과 함께 세월을 보냈답니다. 지훈 씨는 건축 분야에 계셨다고요? 정말 멋진 일을 하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고 나니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감에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다. 그 후로 강지훈과의 대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그는 박 여사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도 마치 제 일처럼 섬세하게 알아차렸다.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건축가로서의 삶,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겪었던 흥미로운 일화들, 그리고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털어놓았다. 박 여사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어느덧 그를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단짝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박 여사를 나의 뮤즈라고 칭하며 그녀의 글과 사진에서 새로운 건축적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영상 통화를 요청할 때면 그는 제가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좀 심해서요. 혹은 지금은 해외 유적지 답사 중이라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요. 와 같은 이유를 대며 교묘하게 상황을 모면했지만 박 여사는 그런 그의 모습마저도 섬세한 예술가의 고뇌로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어느덧 그녀의 하루는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그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마무리되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존중받는 느낌과 가슴 뛰는 설렘이 그녀의 건조했던 일상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런 관계가 한 달쯤 지속되었을까. 어느 날 강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문을 열었다. 은혜 씨, 사실은 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해외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지 행정착오로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혔는데 아주 소액이지만 급하게 해결해야 할 자금이 필요해서요. 은혜 씨가 아니면 정말 이런 부탁을 드릴 곳이 없어서 면목 없지만 혹시 잠시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자는 얼마든지, 아니 약속한 금액의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돈 문제라니. 하지만 곧이어 그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와 은혜 씨가 아니면 정말 부탁할 곳이 없다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왔을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할까? 얼마나 필요하신 건데요? 박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지훈은 300만 원이라는 그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힘겹게 말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과 번민으로 지새웠다. 아들 민준에게 털어놓고 의논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유산 중 일부를 깨기로 어렵게 마음먹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앞에 서서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 은혜 씨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박 여사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일이 있은 후 강지훈의 애정 공세는 한층 더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박 여사가 좋아할 만한 감미로운 시나 클래식 음악을 보내왔고 은퇴 후 함께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자는 달콤한 미래를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그려가며 속삭였다. 박 여사는 그가 보내주는 푸른 정원이 딸린 아담한 주택의 스케치를 보며 자신의 황혼역에 찾아온 기적 같은 로맨스를 현실처럼 꿈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의 금전 요구는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심장 문제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최신 의료기술이라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음과 동시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그의 건강이 염려되는 마음과 또다시 돈 문제에 직면했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이 그녀를 동시에 짓눌렀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데 어찌 모른 척 외면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국 하나뿐인 아들 민준 몰래 노후 자금으로 부어왔던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말았다. 아들 민준은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평소보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밤늦게까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가끔 통화 내용을 가족들 앞에서 숨기려는 듯한 어색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모르게 수심이 가득하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 어머니,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세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박 여사는 아니다, 아무 일 없어 라며 애써 태연한 척 외면했다. 하지만 민준의 날카로운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 말았다. 어머니, 이 큰 돈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혹시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주신 거예요? 민준의 다그치는 듯한 추궁에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 잠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도와준 거다. 그날 이후 박 여사와 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차마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 없었고 민준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다. 박 여사는 종종 복지관의 최수연 강사에게 강지훈 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우리 강 선생님, 정말 보기 드물게 멋진 분이야. 나이는 나보다 한참 아래지만 생각하는 깊이가 얼마나 남다른지 몰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은퇴 건축가인데 지금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외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 최수연은 처음에는 박 여사의 새로운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했다.
황혼역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니까. 하지만 박 여사가 무심코 보여주는 강지훈의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정황을 감지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선생님, 혹시 그분께 돈을 보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최수연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묻자 박 여사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당황한 듯 대답했다. 아주 잠깐, 정말 급하다고 해서 아주 약간 도와준 것뿐이야. 곧 몇 배로 갚는다고 약속했어. 최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로맨스 스캠 관련 뉴스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박 여사에게 은연중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깊은 사랑에 빠진 박 여사의 귀에는 그런 경고가 제대로 들릴 리 없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강 선생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수연은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 여사 몰래 강지훈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 사진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놀랍게도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전혀 다른 이름과 국적을 가진 외국인 남성의 개인 블로그에서 발견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그동안 박 여사에게 언급했던 세계적인 건축 프로젝트나 화려한 수상 경력 또한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최수연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과연 어떻게 박 여사에게 전달해야 할지, 그리고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인 박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 여사가 감당해야 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클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강지훈의 금전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집요해졌다. 이번에는 그동안 은혜 씨가 도와준 돈을 한 번에 모두 갚고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아름다운 전원주택 부지를 계약하기 위한 마지막 자금이 필요하다며 박 여사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종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만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의 영원한 뮤즈.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를 믿어줘요. 라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하나뿐인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사실에 박 여사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다. 머리로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위험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를 믿고 싶어 했다. 그를 믿지 않으면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쏟아부었던 감정과 시간, 그리고 돈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박 여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떨리는 손으로 대출 관련 서류들을 힘겹게 만지작거렸다.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최수연 강사로부터 모든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아들 박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박 여사의 집 현관문을 부서질듯 두드리며 들이닥쳤다. 최수연도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절대 안 돼요. 식탁 위에 놓인 대출 신청 서류를 발견한 민준은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최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동안 남몰래 조사해서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명백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는 증거, 그가 박 여사에게 언급했던 화려한 경력과 수상 내역들이 모두 허위라는 정황들. 박 여사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감히 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야. 하지만 최수연이 제시하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들, 인터넷 화면 속에 떠있는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이 생긴 외국인 남자의 실제 블로그 사진,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건축 프로젝트 목록, 앞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민주는 결국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그 사람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돈을 노리고 접근한 천하의 사기꾼이라고요. 아들의 눈물 어린 절규와 호소에 박 여사는 결국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아름다운 말과 약속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충격과 배신감. 마치 끝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하염없이 추락하는 듯한 절망감이었다. 바로 그때 마치 잔인한 농담처럼 테이블 위에 놓인 박 여사의 스마트폰에서 익숙한 알림음이 울렸다.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왜 이렇게 뜸해요, 내 사랑? 은행 일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돈은 오늘 중으로 준비되는 건가요? 박 여사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다정하기만 했던 그의 글씨가 오늘따라 유난히 섬뜩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박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텅 빈 허공만을 응시했다. 방 안에는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과 아들 민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최수연 강사의 안타까움이 뒤섞인 깊은 한숨만이 무겁게 감돌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까?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날카로운 결연함이 희미하게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과 수연을 힘겹게 번갈아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 자책과 후회가 뒤섞인 그녀의 말과 함께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절망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차갑고도 냉정한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기 시작한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자 처절한 각성의 외침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어머니의 가녀린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최수연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조용히 건네며 그녀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말없이 곁을 지켰다. 잠시 후 박 여사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전부였던, 그러나 이제는 낯선 이름이 되어버린 강지훈에게 마지막이 될 메시지를 한자 한자 힘겹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씨, 아니 당신이 실제로는 누구든 이제 더 이상 상관없어요. 당신의 교활한 거짓말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끝내겠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전화번호와 모든 SNS 계정을 차단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그 달콤했던 속삭임들은 그렇게 한순간의 터치와 함께 차가운 침묵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여사는 깊은 상실감과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평생을 누구보다 현명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기극에 그토록 쉽게 휘말렸을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신을 책망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민주는 과거에 서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지난날 자신의 무심함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제 앞가림만 하느라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최수연 강사 역시 꾸준히 박 여사를 찾아와 다정한 말벗이 되어주고 앞으로 그녀가 겪을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나 심리 상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세심하게 알아봐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박 여사의 깊은 마음의 상처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아물기 시작했다. 물론 그날의 충격과 배신감이 하루아침에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절망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최수연의 진심 어린 격려와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그녀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가 자신이 겪었던 모든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신고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움과 공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 여사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준 뒤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이런 종류의 로맨스 스캠은 범인 검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단이라서요. 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어머님 같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사기꾼을 당장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없다는 냉정한 현실에 잠시 낙담했지만 박 여사는 자신이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과 함께 일말의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피해자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박 여사는 노인복지관의 작은 강단 위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예전처럼 수강생의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자원봉사 강사의 당당한 입장이었다.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목소리도 잠겼지만 강당을 가득 메운 또래 노인들의 따뜻하고 격려에 찬 눈빛을 마주하자 어느새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네 삶을 한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눈을 멀게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황혼역에는 더욱더 영리하게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를 아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 부질없는 꿈을 꾸었던 과정, 소중한 노후 자금을 허망하게 날려버렸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뼛속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기도 했지만 강당에 모인 청중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아파하고 공감했다. 강의가 모두 끝나자 약속이나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다. 몇몇은 눈가를 촉촉이 적신 채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그날 이후 박은혜 여사는 노인복지관에서 온라인 금융 사기 및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을 하는 자원봉사 강사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이 남긴 희미한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깊은 무기력함이나 절망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작은 보람과 삶의 새로운 의미가 그녀의 눈빛을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고도 강인하게 반짝이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고 최수연 강사와는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의 늪에서 넘어져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용기를 그녀 자신 안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 창밖으로 부드럽고 따사로운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박 여사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 즐겨했던 화사한 빛깔의 스카프를 목에 정성껏 두르고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복지관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더 이상 절망과 후회의 어두운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나눔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점이었다.